여러분은 코인이나 주식, 환율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 가격 차트를 자주 보실 겁니다. 이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캔들스틱, 즉 캔들입니다. 캔들은 단순히 가격만을 보여주는 도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매수, 매도 세력의 싸움, 그리고 추세의 변화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캔들은 하나의 모양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단일 캔들 패턴부터 여러 개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복합 캔들 패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도 수없이 많은 패턴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용하여 제가 실제 매매에 자주 활용하는 인사이드 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사이드 바를 이해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캔들의 기본 구조, 그리고 캔들 마감을 확인하는 원칙부터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바의 개념과 매매 전략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의 캔들은 특정 시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시간 단위가 1분이든 1시간이든 1일이든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캔들은 특정 시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인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시가는 그 시간대가 시작될 때의 가격이고 종가는 그 시간대가 끝날 때의 가격입니다. 고가는 그 시간대 동안의 최고 가격이고 저가는 그 시간대 동안의 최저 가격입니다. 이 네 가지 가격이 모여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몸통이 녹색인 양봉 캔들이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몸통이 빨간색인 음봉 캔들이 됩니다. 이제는 몸통과 꼬리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 구간을 색으로 채운 부분이고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강세이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입니다. 꼬리는 고가와 저가 구간을 표시하는 가는 선으로 윗꼬리는 매도세의 흔적을 보여주고 아랫꼬리는 매수세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위아래 꼬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꼬리는 이 부분을 더 낮은 타임프레임 캔들로 본다면 이 구간에서는 상승, 즉 양봉 뒤에 하락, 즉 음봉으로 된 것으로 고점에서 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인 아랫꼬리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더 낮은 타임프레임 캔들로 본다면 하락 뒤의 상승으로 저점에서의 반등이라고 해석하여 이 구간에서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힘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캔들이 말해주는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각 캔들은 그 시간대 동안 누가 시장을 지배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긴 양봉은 강력한 매수세, 상승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고 반대로 긴 음봉은 강력한 매도세, 하락 모멘텀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윗꼬리가 긴 캔들은 고점에서 매도 압력의 발생으로 저항 부근에 대한 경계이고 아랫꼬리가 긴 캔들은 저점에서 매수세의 유입으로 지지 부근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형, 흔히 도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매도세의 균형, 즉 방향성 모호로 해석되어 전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세 캔들, 즉 양봉 캔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몸통의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에서 끝납니다. 저가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격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보여주고 고가는 매도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되면 그 시간 동안 매수세가 우위에 있었다는 게 확정됩니다. 반대로 약세 캔들, 즉 음봉은 몸통의 위쪽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서 끝납니다. 고점은 매수세가 밀어 올리려 했던 범위를, 저점은 매도세가 어디까지 밀려냈는지를 나타냅니다. 결국 몸통 아래에서 마감되었다는 건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캔들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움직임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시장이 특정 저항선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항선에 닿자 잠시 되돌림을 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차트를 보면 마치 반전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하락 전환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성급하게 매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캔들이 마감되고 나면 어떨까요? 결국 강세 캔들로 종가가 마감되면서 저항을 돌파해버리고 초반에 보였던 하락 신호는 그저 일시적인 움직임, 즉 가짜 신호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캔들이 마감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캔들은 마감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고 지금 보이는 형태가 마지막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항선에서 긴 윗꼬리가 달리며 반전처럼 보이던 캔들이 불과 몇 분 뒤 강력한 돌파 양봉으로 바뀌는 경우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마감되지 않은 캔들에 진입한다는 건 결국 미완성된 정보에 돈을 거는 것이고 이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이드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이드바는 2개 이상의 캔들로 구성된 복합 패턴입니다. 두 번째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이전 캔들의 범위 안에 완전히 포함될 때만 유효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큰 캔들이 뒤에 나오는 캔들들의 고점과 저점을 품었다고 하여 우리는 흔히 마더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고점과 저점은 앞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작은 캔들을 인사이드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만화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는 것처럼 시장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바 자체가 바로 직접적인 매매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균형이 깨지고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매매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사이드 캔들이 여러 개의 연속으로 나타난다면 마치 스프링으로 눌려 있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인사이드 바를 보면 절대 조급하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파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움직임을 확인한 뒤 진입하는 전략을 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바가 나오면 거의 항상 페이키 캔들, 즉 거짓 돌파 캔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건 마치 스마트머니가 조급한 트레이더들을 낚기 위해 만든 함정입니다. 가격이 위나 아래로 범위를 돌파하듯 보이지만 곧바로 다시 범위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미리 진입한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앞서 종가를 확인하고 캔들 모양이 확정된 이후 매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돌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 캔들이 필요합니다. 강세라면 인사이드 바의 고점 위에서 캔들이 마감되어야 하고 약세라면 저점 아래에서 마감되어야만 비로소 진짜 방향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전에서 인사이드 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바로 시장 구조 분석, 즉 지금 이 시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4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횡보 구간인지 마지막으로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장인지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고 52동 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입니다. 즉 매수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인사이드바 패턴이 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확률이 높은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 후 숨고르기 하고 있는 순간 바로 장대 음봉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장대 음봉을 찾았고 이후 인사이드 캔들이 나타났을 때 캔들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상향 돌파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는 추세 방향과 같은 쪽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손절가는 마더 캔들의 저점, 익절은 손절가의 2배로 설정합니다. 결과는 수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추세에 순응하면서 인사이드 바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하락 추세일 때를 보겠습니다. 반대로 더 낮은 고점과 저점이 이어지고 있고 52동 평균선이 하락한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와 반대로 장대 양봉을 찾고 인사이드 바의 하단 돌파 시 매도 진입을 노립니다. 손절가는 마더 캔들의 고가로 잡고 익절은 손절가의 2배로 설정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예상대로 흐름을 보여주어 목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락 흐름에 합류하는 확률 높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횡보 구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횡보 구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지지선과 저항선 부근에서만 인사이드 바를 활용해야 합니다. 차트를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횡보 구간일 때는 지지선 근처에서 생긴 인사이드 바는 하락 돌파 시 매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상향 돌파 시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항선 부근에서 마더 캔들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인사이드 캔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바 패턴 상향 돌파와 함께 저항선 돌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손절은 해당 인사이드 바의 아랫꼬리, 즉 저점에 두고 목표가는 다음 지지선이나 저항선 혹은 손익비 1대2로 설정하고 매수 진입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목표가에 도달하여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디로 움직일지 감이 안 오는 방향성이 불분명한 구간에서는 인사이드 바가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방향 자체가 불명확한 시장에서는 진입 자체가 불필요한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사이드 바를 활용하는 매매 전략은 1봉, 4시간 봉 혹은 1시간 봉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험상 1봉 차트에서 가장 확률이 높았지만 5분봉 이하에서는 노이즈가 많아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만약 5분봉 차트에서 인사이드 바 하나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결국 계좌에 손실만 남기고 멘탈까지 잃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1시간 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에서만 매매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의 구조, 캔들 확인 원칙, 인사이드 바의 개념과 이를 이용한 매매 전략, 그리고 저의 경험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략이 매번 큰 추세를 잡아낼 수는 없어도 저의 트레이딩 경험상 단기적으로 2-3개의 캔들 방향을 예측하거나 시장의 변곡점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